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다중초등학교 교사 정우영입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윈도우 10이라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콘텐츠 내용은 교실 수업 속에서 윈도우 10을 조금 더 활발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화면을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하고 그리고 녹화를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에서는 화이트보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여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화면을 확대 그리고 축소 그리고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에는 교실 속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사항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PPT를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엑셀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 하도록 할 때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키와 더하기 버튼을 함께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돋보기라는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하거나 플러스를 하면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돋보기 창에 있는 마이너스 그리고 더 플러스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키보드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확대와 축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알려줄 영상, 학생들한테 제공해줄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안내해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먼저 윈도우와 G키를 함께 누르십니다. 그렇게 되면 윈도우 10 안에 있는 게임바가 활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 그리고 Alt 그리고 R키 이 세 가지의 키를 한꺼번에 누르시게 되면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화면을 녹화하고 이제 녹화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윈도우 Alt R을 한꺼번에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윈도우 레코딩 기능에서는 일시정지 버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윈도우 레코딩으로 녹화한 저의 바탕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법 혹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줄 때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컴퓨팅 과학이라고 하는 시언어를 가르쳐 줄 때에도 이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토어입니다. 윈도우 7까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8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생겼고요. 이전의 선생님들은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쉽게 그리고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윈도우 폰을 사용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MS 스토어에서 다양한
어플들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접속을 하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 그리고 프로그램 표시줄에서 선택을 하여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사실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게임들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 우리가 유료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프로그램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제품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무료 앱입니다. 스티키 노트라는 어플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해야 할 업무들,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될 사항들을 잊지 않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 프로그램입니다. 밑에 보이는 투디스트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미리미리 적어놓고 체크리스트를 하여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았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능이 뛰어나고 제가 가장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화이트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화이트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화이트보드라는 프로그램은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보면 이게 이 기능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색깔로 되어 있는 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이 있고요. 제가 잘못 쓴 것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우개 옆에 있는 단추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자칠판으로 판서를 할 때에 깔끔하게 판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각이나 어떤 도형들을 그릴 때는 말이죠. 저는 이때에 자를 활용을 하는데 이 자의 각도를 바꾸기 위해선 마우스의 휠을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있는 버튼은 화면을 이동을 시키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화면을 이동을 시켜서 여백을 찾은 후에 또 다른 판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은 내가 그림으로써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이핑으로 문자를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 버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내가 메모를 입력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 버튼입니다. 사진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이 버튼을 통해서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로 무언가를 찍어서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더보기 버튼에서는 PDF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문서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화이트보드를 많이 쓰는 이유입니다. 저의 아이디 옆에 공동 작업자 추가를 하게 되면 공유 링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유 링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학생들은 저의 화이트보드에 접속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의견,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것은 연수 내용으로 넣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도 없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선생님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간단한 윈도우즈의 어플을 활용을 하는 팁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어플은 알람 및 시계 어플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휴대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윈도우즈에서 어떻게 시계 및 알람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람 및 시계 프로그램은 시작 메뉴에서 알람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알람 및 시계 어플은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람과 세계 시간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타이머, 그리고 스톱워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알람은 정해진 시간에 울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타이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분 후에 혹은 몇 시간 후에 시간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언제 알림이 울리게 하는지 이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람 이름을 정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소리로 울리게 하는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횟수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알람을 교실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1교시를 시작을 할 때 알람이 울리게 합니다. 두 번째, 점심시간이 끝났을 때 알람이 울리게 합니다. 원래 학교 자체에서 종이 치기도 하지만 이 종소리를 못 듣고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는 텔레비전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 알람이 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1교시 혹은 점심 먹고 나서 수업 시간을 알게 하고 교과서와 준비물들을 챙기고 수업 준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시계입니다. 보이시는 것 중에서 오후 5시 26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얀마의 네피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있는 한국의 로컬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한국의 시간보다 지금 2시간이 늦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의 사회 교과에서는 이렇게 세 개 다른 나라의 시계, 세 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 시계에서 아랫부분에 비교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몇 시일 때 다른 나라는 몇 시인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이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수업 4시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푸는데 10분을 주겠어, 혹은 너네들이 활동을 하는데 30분을 주겠어 라고 하고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시작핀을 고정을 하게 되면 시작 메뉴에 타이머라는 것이 고정이 되기도 합니다. 타이머를 수정하는 방법은 숫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쉽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톱워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사실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선생님 컴퓨터로 스톱워치를 쓸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체육시간 이러한 기록을 측정을 할 때에는 스톱워치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윈도우 7에서 8으로 넘어간 이후에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화하여 오늘날의 윈도우 10이 되었는데 이전보다도 프로그램이 가볍고 다양하고 그리고 지능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특히 선생님들은 윈도우 10의 숨겨진 기능을 활용을 하여 조금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익히신 후에 수업 시간에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